집과 오늘은 집과 옥집 그리고 공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집이라는 것은 같은 색깔의 돌로 둘러싸인 구역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8집입니다. 이렇게 하면 2집이 되겠습니다. 집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둘러싸이면 되는데 가끔은 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착수금지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여기는 놓을 수 있지만 여기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 여기를 완전하게 채우면 착수금지인 거예요. 하나는 놓을 수 있지만 둘은 놓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는 놓을 수 없습니다. 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여기 이 활로가 메워지면은 자, 이 돌 셋의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흙이 여기 단수가 되어서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백이 마지막 활로를 메우는 순간에 착수금지의 해제에 이 돌이 죽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죠? 자, 이 상태는 현재는 집 같지만 활로가 다 메워지면은 단수가 되기 때문에 단수를 잊지 않으면 돌이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집 같지만 집이 아니다. 실제로 공부가 다 메워지는 집이 아니다. 옥집이라고 그럽니다. 자, 옥집의 간단한 형태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는 착수금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활로가 메워지면은 회의 형태로 따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 돌이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즉 현재 상태로는 착수금지, 상대방의 착수금지. 하지만 나중에 공배가 다 메워지면은 나머지 활로가 메워지면은 이어야 된다. 현재는 집 같지만 착수금지지만 나머지 활로가 메워지면은 단수가 되어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가짜집이 되겠습니다. 자, 가짜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짜집을 옥집이라고 합니다. 자, 집과 옥집의 구분 됐고요. 그리고 공배는 지난번에 자, 이런 때가 공배가 되겠습니다. 그죠? 돌과 돌 사이 집이 아닌 곳. 돌과 돌 사이 집이 아닌 곳. 자, 여기도 공배가 되겠습니다. 돌과 돌 사이 집이 아닌 곳. 그죠? 이런 게 공배가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는 흙집이고 여기는 벽집이고 까만 돌과 하얀 돌 사이 집이 아닌 곳. 공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집과 옥집 그리고 공배. 자, 이 용어를 공배도 나중에 순서대로 다 외워야 되고 옥집은 당연히 나중에 약점이 되니까 단수가 되면은 약점 보강을 해야 됩니다. 단수가 되면은 약점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용어로 호구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구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호랑이처럼 원래 원뜻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입. 자, 호랑이처럼 생겼습니까?
여기가 왜 호랑이 입이냐? 자,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흙이 스스로 단수가 됩니다. 그러면 흙이 방금 여기에 뜨면 100은 딱 하나만 넣어서, 단수니까 단 하나의 돌만 넣어서 흙을 잡게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호랑이 입만큼이나 위험한 곳이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응? 돌이 들어가면 즉시 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호구가 되겠습니다. 호랑이 입. 자, 호랑이 입에 토끼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호랑이 입을 잡으면은 바로 죽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자, 연결과 끊음에 대해서 하나 또 이제 다음부터는 기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중에 하나가 기술을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자, 연결과 끊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을 뜨다가 하나, 둘, 셋. 돌이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자, 이런 형태가 되었을 적에, 자, 누가 세 보이죠? 까만 돌은 흙은 다 연결이 됐고, 백은 헤어져 있습니다. 즉, 흙은 연결이 됐고, 백은 끊어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백이 여기 놓으면, 백은 연결이 되어 있고, 흙은 끊어져 있다. 자, 바둑은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집을 짓는 와중에 흑돌과 백돌이 부딪혀서 이렇게 싸움이 되게 되는데, 싸움이 되면은, 자, 힘이 센 쪽이 이깁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힘이 센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둑에서 그럼 돌과 돌이 섞여서 싸우는데, 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돌의 힘은 활로의 수에서 나옵니다. 자, 이 상태를 보시면은 흙의 활로는 현재 몇 개가 남았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흙의 활로는 6개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흙은 활로가 6개고 백은 요돌도 3개, 요돌. 자, 상대적으로 둘 다 흙보다가는 백이 약하게 되겠습니다. 즉, 연결되면은 활로가 많아져서 힘이 세지고, 이렇게 헤어지면은 활로가 적어져서 힘이 약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둑을 뜨다가 보면 학생들이 활로를 줄이는 데만 급해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연결이 안 되면 돌이 약해서 결국은 싸움에서 지게 되는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연결이다. 이렇게 하면 백의 힘이 실어지고, 흙이 연결되면 흙의 힘이 실어집니다. 자, 연결과 끊음. 바둑 끝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주의해야 할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바둑을 뜨는데, 편의상 여기에 백돌이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선수가 앉아있고, 이쪽에 흑 선수가 앉아있고, 흑백통이 있고, 자, 누가 자, 먼저 뜨는 사람이 먼저 좋습니다. 그죠? 바둑이라는 게 아무래도, 자, 먼저 뜨는 사람이 좋은데, 흑이 먼저 뜨게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흙을 들고 뜰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학생들끼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흙을 가질 수도 있고 백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바둑에서는 조금 방법을 달리합니다. 간단히 홀짝 맞추기를 합니다. 홀짝 맞추기. 자, 어떻게 하느냐? 백쪽에 앉은 학생이, 자, 백돌을, 하얀 돌을 이렇게 한 움큼 잡습니다. 백돌을 안 보이게. 흑 선수가 안 보이게 백돌을 한 움큼 잡습니다. 이렇게 한 움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흑 학생이 백돌이 홀인지 짝인지 맞췄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말로 홀 해도 되고, 돌 하나를 올려놓으면은, 바둑판 위에 돌 하나를 올리면 홀이라는 뜻입니다. 자, 돌 두 개를 올려놓으면은 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돌의 개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씩 놓고, 당연히 두 학생이 다 보이게 놓아야 됩니다. 짝이고 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의 핵심이 홀이라고 했으면 맞추었죠. 맞았으면 그대로 안전자리 그대로 여기 있는 학생이 백을 갖고 여기 있는 학생이 흑을 갖고 여기 있는 학생이 흑을 갖고 먼저 뜨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짝인데 홀이라고 했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흑백을 바꾸어서 뜨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흑백을 돌가리기입니다. 돌가리기. 홀짝을 맞추어서 맞으면은 그대로, 틀리면은 흑백을 바꾸어서 뜨게 되겠습니다. 나도 크게 두 가지 기술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집을 짓는 기술입니다.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경기니까. 근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바둑 쓰다가 보면은 서로 많은 집을 차지하려면 돌과 돌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면은 이렇게 끊어지면서 두 까만 돌과 하얀 돌이 싸우게 됩니다. 즉, 이때는 싸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싸우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싸울 적에는 결국 힘이 센 돌이 이깁니다. 돌의 힘은 활로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말로 드렸습니다. 활로가 많은 돌이 힘이 세다. 자, 그래서 바둑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집을 짓는 기술, 두 번째는 싸우는 기술 두 가지가 있는데 강의가 많은 것은 싸우는 기술이 더 훨씬 많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사실은 좀 더 고도로 어렵고 좀 추상적인 게 많은 대신에 싸우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단수와 연결에 관련된 것이라서 보기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기술도 좀 더 다양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싸우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까만 돌이 항상 선수인데 이 세 돌의 문제에서 자, 어떻게 단수를 쳐야지만 상대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단수를 치는 의미는 뭐예요?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잘못 단수를 치면 상대방의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을 갔을 때 활로를 늘렸을 적에 도망을 가더라도 도망가는 척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방향이 있고 도망가서 성공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백이 이렇게 활로 늘려서 도망을 가면은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저쪽에 가더라도 끊으면 내가 죽겠죠. 이거는 내가 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형태는 단수를 잘못 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남은 활로가 두 개인데 어느 쪽에서 단수를 칠 것이냐? 어느 방향에 쳐야 된다고요? 잡을 수 있는 방향에서 단수. 잡을 수 있는 방향은 어디냐? 이렇게 치는 게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수니까 활로를 늘렸습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도망가도 단수, 활로를 더 이상 늘릴 수 없죠. 자, 여기는 막힌 골목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선 방향으로 백이 도망가도 일선 방향으로 가서 막힌 쪽으로 도망을 가게 치면은 결국은 활로 늘어난 것 같지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어디로 쪽으로 갔죠? 죽음선 쪽으로. 일선 쪽으로, 죽음선 쪽으로 단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선 쪽으로 단수를 치면은 활로 늘어나도 결국은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일선에서 치면은 상대방이 2선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도 비록 패망선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잡을 수는 없게 되겠어요. 자, 아까 봤던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돌을 잡으려고 단수를 치는데 활로가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자, 일선에서 단수를 치면은 상대방이 중앙으로 활로가 3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가더라도 자, 흑백공이 한 번에 돌 하나밖에 못 넣기 때문에 벽의 활로가 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자, 망망대해로 바다처럼 넓은 곳으로 도망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단수를 어떻게 쳐야 되느냐? 자, 중앙에서 일선 방향으로 단수를 치면은 상대방이 도망을 가더라도 활로를 늘려서 도망을 가더라도 더 이상 할 데가 없게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 활로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도 단수인데 돌을 놓아도 단수가 되겠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방향으로 단수를 한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이 일선 방향으로 단수하기. 죽음선 방향으로 단수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시면은 이 돌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돌 두 개, 이 두 돌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네 군데가 막히고 하나, 두 군데가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어느 쪽에서 단수를 쳐야 되느냐. 첫 번째, 일선에서 단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럼 활로가 3개 됐습니다. 중앙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앙을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백이 일선으로 단수를 쳤어요. 나를. 원래 먼저 공격을 내가 했는데 백이 이렇게 일선 방향으로 단수하니까 있고 백이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단수가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일선으로, 자, 2선에서 1선으로 도망가도록.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 도망을 가도 왼 단수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따내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지. 자, 우리가 단수 칠 때는 기본 목적이 그 돌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단수를 치겠습니다. 그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단수 치는 것이 첫 번째가 일선 방향으로 단수하기. 자, 일선은 골목으로 따지면, 길로 따지면 막힌 골목이 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방향으로 단수를 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흙이 어느 쪽으로 자, 백의 활로는 하나,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단수 쳐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단수를 쳐야겠죠. 첫 번째, 센터에서 아래쪽으로 나가도록 단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이 활로가 3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활로를 줄여 나가려니까 네 돌이 죽었습니다. 그죠? 상대방 활로는 백의 활로는 2개인데 네 돌은 활로가 하나. 도망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네 돌이 죽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실패. 자, 이 형태는 요 돌에 있는, 여기에 네 돌이 있는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 방향에서 단수를 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 우리 편 쪽에, 우리 편이 일선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백이 도망가더라도 지금 이게 되면은 도망갈 수 있겠지만, 늘어나지만, 우리 편 쪽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더라도 활로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편 쪽이 일선처럼 대기하고 있을 적에는 상대방이 도망가더라도 활로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활로를 느린 척 하더라도 결국은 활로가 늘어 죽고 말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편 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편 쪽으로 단수 치기에서 문제를 몇 개, 한 2개 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 자, 흙이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향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1 2 어느 게 정답일까요? 자, 2 정답이 되겠습니다. 흙이 100이 활로 느리기로 해도 활로가 늘어나지 않으면 단수가 되어서 죽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면 100의 활로가 늘어나서 활로를 줄이러 가더라도 상대방의 활로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단수와 양단수에 대해서 자, 일단 먼저 양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강아지하고 놀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발 앞으로 하면 강아지가 두 발을 딱 앞으로 내밉니다. 그죠? 양이란 것은 2란 뜻입니다. 2. 자, 양손 앞으로, 두 손 앞으로라는 뜻이죠. 양단수란 것은 단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의 배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단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자,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면은 활로가 3개가 되어서 상당히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활로를 줄여나가도 상대방이 이렇게 도망가면은 점점 활로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양단수. 단수 한꺼번에 단수를 2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흙이 여기를 뜨면은 이 흙의 활로가, 이 백의 활로가 몇 개죠? 하나. 이 백의 활로는 하나. 이 돌은 끊어졌습니다. 자, 바둑은 한 번에 돌 하나밖에 놓을 수 없으니까 백이 이 돌을 살리면은 나는 이 돌을 잡고 상대방이 속도를 살리면은 이 돌을 잡고 자, 바둑은 서로 한 번에 한 수씩밖에 못 뜨기 때문에 단수가 2개가 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잡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양단수 하면 굉장히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잡았다. 이게 양단수고요. 다음에 하는 건 서로 단수에 하는 겁니다. 바둑이 도로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서로 단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흙이 100을 2개의 단수를 치고 지금 어떻게 됐죠? 좀 다르죠? 100도 단수, 흙도 단수, 흙 단수, 100 단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상태는 흙이 먼저예요. 이렇게 있는다? 아니면 이렇게 있는다? 자, 가장 좋은 수는 흙도 단수, 100도 단수니까 상대방 자, 흙도 단수, 100도 단수, 서로 단수 따내는 게 가장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따내는 게 가장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상태에 있을 적에 흙 2개가 2점이 단수, 100 2점도 단수.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단수라고 해서 무작정 도망만 가서는 안 되겠다. 도망가면은 100도 활로를 넓혀서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면은 100도 이렇게 연결해서 누가 유리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극도 단수, 백도 단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단수인도를 따내면서 내도를 연결하고 백도는 헤어지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서로 단수일 때에는 먼저 따낸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 자, 이상입니다.